한반도에 존재했던 가장 예지력이 높았던 세 명의 스님, 고려 말 대선승보우 스님, 조선 중기의 서산대사, 그리고 고려 중기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 이들이 언급한 2025년 을사년 한국 국운에 대한 기묘한 예견이 담긴 기록과 전설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하나의 긴 흐름으로 묶어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래된 사찰의 고즈넉한 문을 두드리듯 천천히 그리고 세심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스님 각각은 다른 시기,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언을 남겼다는 시점은 모두 혼란과 변동의 시대였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고려 말이든 조선 중기이든 혹은 고려 중기이든 나라가 요동치고 민심이 흉흉해질 때마다 세상은 늘 새로운 목소리를 찾았고, 그때마다 저 멀리 산중의 사찰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이 시대와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새 스님의 예언은 언제나 절망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고 분열 속에서도 통합을 모색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국가의 운세와 백성의 미래가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통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고려 말 대선승보우 스님의 깨달음과 2025년 국운. 먼저 고려 말 대선승보우 스님을 떠올려 봅시다. 역사서에 따르면 보우 스님은 원나라와도 교류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공민왕의 왕사로 추대되어 혼란한 고려 말의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혜를 보탰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중심에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깨달음이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훗날 스스로를 비추지 못하는 지도자는 백성을 이끌 수 없다라는 말로 전해지며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 보우 스님이 남긴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을사년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 예언이 2025년 예언과도 맞물려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보우 스님은 2025년도 해당되는 을사년 한국의 국운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지도자가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면 백성 모두가 밤길을 잃은 자와 같으리라. 큰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나 그 바람을 멈출 힘은 지도자의 결단과 백성들의 지혜로운 동참에 달렸다. 만약 지도자가 자신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 나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리라. 국운을 밝히는 길 또한 이해에 함께 열릴 것이다. 이처럼 보우 스님은 2025년 을사년 국운이 지도자의 내면적인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백성들의 마음 역시 국운을 좌우하는 큰 축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우 스님은 한 지도자의 영광과 몰락이 결국 백성들의 지지나 반발 속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보우 스님이 예언에서 말하는 큰 바람은 정치적 격변, 국제 정세의 변화, 혹은 사회적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우 스님은 원나라와 고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직접 목도했고, 공민왕 치세 때 일어난 혼란 역시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큰 바람이란 단지 자연의 재해가 아니라 나라 안팎의 커다란 도전에 대한 은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언에서 그는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국운을 밝히는 길 또한 이해에 함께 열릴 것이다라고 덧붙여 희망의 가능성 또한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이는 운명론적인 패배감이 아니라 스스로 운세를 바꿀 수 있다는 적극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보우 스님의 예언은 2025년 한국 국운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조선 중기의 서산대사와 2025년 예언. 이번에는 선조 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며 민족을 구하고 동시에 불교의 중흥에 힘쓴 서산대사를 살펴봅시다. 서산대사는 승병을 조직하여 직접 전투에 참여했고 제자인 사명대사와 함께 나라를 지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서산대사는 조선 불교가 민족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랐으며 그 의지와 열정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산대사가 남긴 예언 역시 을사년의 국운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사람들은 1905년 을사늑약 때에도 이 예언을 상기했고, 그 예언은 한 세기를 넘어서 2025년 예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산대사는 2025년도 해당되는 을사년의 국운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을사년에는 두 갈래 길이 열리리라. 하나는 스스로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해 다시금 어둠에 잠기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이 등장한 지도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길이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이나 깨어있는 자들은 그 파도 위를 걸어갈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휩쓸려 가리라. 그리고 이어서 서산대사는 깨달음의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찰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을사년은 단지 외세의 강함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내면의 혼란과 외부의 도전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이니라. 백성들은 그 혼란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지켜야 하며 지도자는 강인하되 아울러 부드러워야 한다. 부드러움으로 백성들의 상처를 보듬고 강인함으로 외부의 파고를 막아내야 하리라.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외세가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의해 무너질 것이니라. 서산대사가 말하는 2025년 예언은 분열과 혼란 속에서 반드시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정이 대처를 제대로 못해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던 모습을 서산대사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미래의 을사년에 대한 경고로 다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서산대사는 미래의 조선 혹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경계하며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셈입니다. 결국 그의 2025년 한국 국군 예언은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예상되는 이 시대의 함께라는 가치를 회복하고 지도자와 백성이 한마음으로 움직일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이는 보우 스님의 지도자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예언과도 맞물려 민심과 지도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국군이 밝아진다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통합과 2025년 국군. 이제 다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고려 중기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천 스님은 왕족 출신이었지만 11세 때 스스로 출가를 택했고 교종과 선종 사이의 갈등을 통합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교학과 선을 겸비하는 천태종을 창설한 것은 분열을 하나로 묶어내고자 하는 열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또한 송나라 유학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익혔고 고려의 경제와 민생 안정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의천 스님이 남긴 2025년 예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의천 스님은 을사년의 운세를 가리키며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을사년에 이르면 개인과 국가가 모두 중대한 선택을 마주하게 될 것이니라. 그 선택은 단지 한 해의 일이 아니라 이후 수십 년, 수백 년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으리라. 하늘은 땅을 살피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나니 마음을 밝게 지닌 자가 많다면 나라의 운세는 흥하고 마음이 어두운 자가 많다면 국군은 스스로 걸음을 멈추어 버릴 것이니라. 이어서 의천 스님은 더욱 구체적인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을사년에는 한 국가의 근본이 흔들릴 수도 있고 오히려 근본을 견고히 다질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뜻에 달려 있다. 지도자 혼자서 나라를 움직일 수 없다. 백성의 힘이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고 지도자의 결단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하느니라. 서로가 서로를 등지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하고 서로에게 등불을 밝혀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의천 스님이 강조한 것은 교종과 선종의 갈등을 아우르고 국제무역으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던 그의 사상적 토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작은 갈등이 커다란 분열을 불러오고 그 분열이 외부의 침략이나 내후의 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의 전통만 고집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지키면서도 사회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중요한 것은 합일이여 모든 사람의 뜻이 모이는 것이다라고 외치던 의천 스님의 철학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세 가지 예언의 공통점과 2025년 한국 국군, 보우 스님, 서산대사 그리고 의천 스님이 남긴 2025년 예언을 종합해보면 세 스님 모두가 강조하는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지도자의 올바른 깨달음과 백성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둘 사이의 조화로운 협력입니다. 2025년 국군이 결코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동적 과정이라는 말이 세 스님의 기록을 관통합니다. 보우 스님은 지도자가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면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고 서산대사는 혼란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는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역설했으며 의천 스님은 하늘은 땅을 살피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라는 구절을 통해 모두가 깨어있어야 국군이 밝아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예언들이 2025년을 콕 집어 말하고 있는지는 역사적으로 분명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905년을 포함한 여러 을사년을 겪어오며 그 시기가 실제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예언들이 주는 상징성과 경고는 무시할 수 없는 울림을 지닙니다. 또한 세 스님이 살았던 시기 모두가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침략, 종교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라는 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우 스님은 원나라와의 복잡한 외교와 공민왕의 내정개혁을 돕던 시기에, 서산대사는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하던 시기에, 의천 스님은 고려 중기의 국방, 경제 문제를 고민하던 시기에 활약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위기와 분열은 어떤 면에서는 2025년 예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혼란이 클수록 더욱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그들은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미리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 스님의 예언을 하나로 묶어본 거대한 대화. 이제 상상으로 남아 세 스님이 한자리에 모여 2025년 한국 국운을 두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물론 실제 역사에서는 셋이 서로 다른 시기를 살았지만 그저 우리 마음속에서 세 스님의 사상을 합쳐보는 것입니다. 먼저 보우 스님이 말합니다. 2025년 예언이란 결국 지도자와 백성이 얼마나 서로의 본질을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네. 지도자가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백성의 마음도 금세 떠나버릴 것이고 바람은 끝없이 세차게 불터이네. 그러나 깨달은 지도자와 지혜로운 백성이 함께한다면 그 바람은 오히려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설 동력이 될 수 있지. 서산대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 바람이 곧 파도가 되어 밀려올 수도 있어. 2025년 국운이 어두워 보일 수도 있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파도 위를 걸어갈 것이며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휩쓸려 버릴 것이라. 나라가 분열에 빠지면 그 파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니 우리 모두가 경계하며 서로를 위로해야 하오. 전쟁과 혼란을 겪었던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소? 의천 스님도 거들어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합일로 귀결되는 법이요. 2025년 예언은 운세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세가 바뀐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요. 하늘은 땅을 살피고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사람들의 마음은 스스로 길을 만든다. 백성도 지도자도 서로를 등지면 안 되고 모든 이가 불심의 자비와 지혜를 나누어야 국운이 밝아질 터이요. 이렇게 세 스님은 한 목소리로 스스로 깨어 있으라는 당부를 전했을 것입니다. 절망하지도 말고 무작정 낙관하지도 말며 지금 내 마음과 주변을 함께 살피라는 가르침. 이것이 바로 2025년 예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국운, 현실과 예언이 만나는 지점. 그렇다면 이 예언들이 실제 2025년 한국 국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언은 예언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예언이란 대개 무의식에 잠재된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투영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언을 통해 우리가 행동을 달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미신이라 여길 수만도 없습니다. 가령 정부나 지도자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정세와 내부 갈등 앞에서 쉽사리 방향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2025년 예언은 깨달음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보우 스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지도자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결단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켜지기 어려운 진리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도 이 예언은 의미가 있습니다. 서산대사가 말한 깨어있는 자들은 파도 위를 걸어갈 것이며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휩쓸려 간다라는 문구는 혼란과 분열이 심화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함을 환기합니다. 개인적인 삶이지만 그 개인들의 삶이 모여 결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국운을 형성한다는 인식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나아가 의천 스님의 하늘은 땅을 살피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라는 교훈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호의존과 업보의 법칙을 통찰하게 합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도 결국은 구성원 하나하나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죠. 어떤 입장에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의 결정조차 모여서 커다란 역사의 물결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2025년 국운은 곧 이런 집단적 의지와 행동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볼 때 과연 세 스님이 강조하는 2025년 예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나라가 흔들리고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 역시 우리 손에 있다고 일깨웁니다. 그 열쇠란 분열을 넘어서는 통합,
지도자의 깨달음, 그리고 백성들의 연대입니다. 새 스님의 예언을 한데 모으면 2025년 예언은 결코 운명론적 예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스님들은 입을 모아 구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언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기 위해 과장되거나 신비롭게 꾸며진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늘 이런 예언들이 유행했고 그 예언들은 사람들의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든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기 위해서든 예언 속 메시지는 늘 간절함을 품고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예언과 2025년 구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계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기술 발전은 상상을 초월하며 국내 정치와 사회 또한 다양한 갈등과 의견 대립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런 흐름에서 2025년 한국 구군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 질문에 새 스님은 한결같이 모든 것은 너희 손에 달렸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듯합니다. 보우 스님은 지도자의 내면, 서산대사는 깨어있는 의지, 의천 스님은 상호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말은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결국 같은 핵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야 2025년 구군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지며 우리 모두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의 본질 아닐까요? 예언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동기가 되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방향을 잘못 읽으면 불필요한 공포나 허무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새 스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지금의 분열을 넘어 서로를 믿고 깨달음을 나눠라라고 말할 뿐 절망으로 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운명론적이고 파멸적인 예언과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도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제와 외교적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국내 정치도 이념과 이해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대립이 계속됩니다. 또한 빠른 기술 변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 역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구군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세라는 거대한 흐름은 사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선택이 모여 이룬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도자가 결단하고 제도가 마련되며 법과 정책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쯤이야라고 말하지만 보우, 서산, 의천 세 스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스님의 가르침과 예언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스님들의 말씀이 수백 년 전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에 현대사회의 모든 세부 사정에 그대로 적용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이치, 국가의 운세가 흘러가는 방향성은 시대가 바뀌어도 놀랄 만큼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첫째, 지도자든 일반 국민이든 깨어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소문이나 한쪽으로 치우쳐진 주장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보를 걸러듣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내가 변화의 일부가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의천 스님은 한 개인의 선택도 업이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나 지역사회에서 작은 결정 하나하나, 정치 참여 같은 일에도 적극성을 갖는다면 그것이 곧 2025년 구군을 뒷받침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열보다 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보우 스님은 혼란이 클수록 지도자의 깨달음과 백성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입장이 다르다 해도 국가라는 큰 공동체의 틀 안에서 궁극적 목표를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청과 대화, 타협과 절충이 없으면 그 어떤 제도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 스님 모두 예언의 말미에 밝은 길도 함께 열려 있다거나 새로운 지도자가 백성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이 밝으면 구군도 흥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파멸적 예언과 달리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들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어렵지도 특별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깨어있는 마음, 서로를 향한 신뢰, 그리고 과거의 교훈에서 길을 찾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국운이 어떠할지는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새 스님이 하나같이 중요한 선택의 시기라고 예언한 이 해가 어두운 그림자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밝은 미래의 발판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산대사가 그토록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승병을 이끌어 나라를 지키고 보우 스님이 정치적 혼란과 원나라의 간섭 속에서도 깨달음의 힘을 잃지 않으며 의천 스님이 교종, 선종의 분열을 아우르며 국가 경제의 활로를 찾았던 예를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결코 변화 불가능한 벽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언은 우리에게 기정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 스님의 가르침도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러이러하니 너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렸다는 초대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새 스님 모두 결과적으로는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5년 예언이라는 문구가 주는 신비함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예언이 던지는 메시지를 잘 새기고 국운을 높일 길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예언이 스스로를 비추고 같이 손을 맞잡아 가자는 초대장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고 걸음을 뗄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 스님의 가르침이 맑은 차 한 잔처럼 마음 깊이 스며들어 다가오는 2025년 국운에 대한 고민의 작게나마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기보다 손을 맞잡는다면 새 스님의 말처럼 큰 바람과 깊은 물결도 새로운 기회와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도 의견으로 서로 나눠주신다면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민속신앙 전통에서 무당은 미래를 내다보고 인간 세상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한 무당이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만의 2025년 국운 예언과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무당은 현직 대통령의 운명과 다가오는 정치적 변화를 여러 차례 예언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당의 예언을 그저 흥미거리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속에서 무당은 신령의 목소리를 전하는 대변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신령을 모셔왔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인이 가진 예지력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이 무당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로 대통령의 운세를 들었습니다. 정치적 격변기가 반복되는 한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지 그리고 그로 인한 국운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가 국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무당은 2025년 예언과 연결된 국운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무당은 대통령의 운세가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과정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정월에서 3월까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열릴 것이다. 감춰져 있던 문제가 불거지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이는 운세의 침몰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옷을 갈아입기 전에 마지막 시련이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통령이 맞이하게 될 시련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주변의 압박과 불신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2025년 국운과 직결되는 중요한 전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통령 또한 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운세의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여러 언론과 사람들 사이에서 탄핵설이 거론될 만큼 정치적 소용돌이가 커지는 가운데 이 무당은 다시 한번 흥미로운 2025년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될 것인가? 대통령의 임기는 무사할 것인가? 이에 대해 무당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운명은 다른 문을 열기 마련이다. 대통령은 결코 쉽게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다. 조상과 정신적인 기운이 강력하게 그를 보호하고 있다. 다만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불신과 의심을 퍼뜨릴 것이니 그 시기를 지나야 회복의 기운이 찾아온다. 이 고비가 3월 이후로 점차 풀려나갈 것이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큰 풍파에 휩싸이더라도 2025년 국운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일종의 회복과 반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무당은 2025년에 주목했습니다. 그녀가 여러 차례 반복한 메시지에 따르면 2025년 미래가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곧 한국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해를 의미한다. 얽히고 설킨 외교와 경제의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시점, 기술과 문화가 한층 도약하여 아시아 전체가 놀랄만한 혁신을 보여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때의 구구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그녀는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남북 관계에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올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여 분단 문제의 해소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신점 예언이 우리의 이목을 더욱 끄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몽골의 영적 지도자였던 복득한이 남긴 한국에 대한 예언과 매우 관련이 깊다는 사실입니다. 복득한이 태어난 것은 19세기 후반 티베트의 산속이었습니다. 그가 몽골로 옮겨 불교의 지도자이자 나라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다리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력한 상징성을 지녔던 셈입니다. 복득한의 여러 예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입니다. 사람들은 몽골의 영적 지도자가 어째서 한반도의 운세나 국운에 관심을 가졌을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한국에서 나타날 위대한 지도자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한 매력을 자아냅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먼 훗날 이 땅이 아닌 한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날 것을 본다. 그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을 겪겠지만 그 끝에 비로소 수많은 영혼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나의 죽음 후 100년이 지난 뒤 뱀이 5번째 관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며 그 시대를 이끌 존재는 한국에서 탄생한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점은 뱀의 5번째 관문이라는 상징입니다. 여기에는 뱀을 변화, 재생, 탈피의 상징으로 보는 티베트 불교적 혹은 동아시아적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무당이 말하는 2025년 예언과 복득한이 말한 뱀의 해가 겹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2025년 을사년의 상징은 푸른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유명 무당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면 대통령의 극심한 시련과 이후의 반전을 통해 국가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반면 복득한의 예언에서도 위대한 지도자가 고난을 겪은 뒤 등장한다는 흐름이 강조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시대와 공간에서 나온 두 예언이 한반도에 커다란 시련이 닥친 뒤 이를 극복해낼 존재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묘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해야 새벽이 온다. 어둠에서 배신과 불신을 겪으며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뎌야 새로운 빛이 열린다. 나는 이미 그 빛이 곧 다가옴을 감지한다. 복득한 역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절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뱀은 허물을 벗고 날카로운 눈을 뜨며 새 생명을 얻는다. 나는 한국이 바로 그 길을 걷는 장면을 보았다. 두 인물은 전혀 다른 배경을 지니면서도 고난에서 시작된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끕니다. 또한 나라 전체가 맞이하는 변혁기가 결국 한 지도자를 통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메시지를 공통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당은 대통령과 한국의 운세를 풀어 설명하며 여러 차례 희망과 경고를 동시에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정월에서 3월은 분노와 배신이 소용돌이치는 시기다. 이 시기가 끝나기 전에는 대통령이 무던히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 뒤에는 바람이 방향을 바꿀 것이며 다시 사람들의 시선은 대통령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을 버티지 못하면 그 앞에 놓인 국운 또한 흔들릴 수 있다. 복득한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반도는 2개의 머리를 가진 용처럼 스스로를 갈라놓았다. 그러나 그 용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 세상의 방향이 바뀐다. 국운이라는 것은 한때 지는 해 같다가도 어느 순간 빛을 되찾는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스스로가 잊고 있었던 거대한 잠재력을 되살리게 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무당 역시 2025년 국운을 언급할 때 남북 관계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복득한의 예언은 과거의 기록 속에 남아있고 무당의 예언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체감 속에서 이어집니다. 결국 두 예언이 한반도의 미래, 운세 그리고 2025년 예언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를 암시하는 데 있어 놀랄 만큼 비슷한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당은 대통령이 맞닥뜨릴 시련을 세밀하게 묘사해 왔습니다. 주변에서 무수한 공격이 이어지고 내부에서도 반목이 커질 것이며 한순간 모든 지지와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시련은 운세의 흐름상 반드시 거쳐야 할 문이다.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혼란에만 집중하지만 그 문 뒤에는 더 큰 변혁이 기다린다. 2025년 국운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는 대통령이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는 무너질 듯 보이나 끝내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 대목은 복득한이 말했던 뱀이 허물을 벗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표현을 떠오르게 합니다. 복득한의 예언 속에서도 한국이 극심한 분열과 배신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고 그 뒤에야 비로소 지도자가 참된 의미의 권위를 되찾아 나라를 앞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복득한은 한반도를 직접 밟아본 적이 없으면서도 언젠가 한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그가 본 것은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훗날 한국이 배출해낼 수많은 지도자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예언이 가리키는 존재가 이미 이 시대에 나타났으며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득한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 인물이 한 나라를 바꾸고 그 나라가 다시 한 인물을 완성한다. 이것이 곧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나는 한국이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 그 인물이 평범해 보이는 옷을 걸치고 나타나는 장면을 보았다. 그러나 그가 겪는 시험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 결코 쉬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어둠이 짙어지면 곧 빛이 오는 법이다. 문제는 어둠의 질에 겁먹고 스스로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가장 깊은 나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잉태한다. 두 예언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무당은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미 큰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그 시험은 2025년 국운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라 봤습니다. 복득한도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고난 속에서 재탄생한다고 말했지요. 무당이 예언한 그의 특징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간에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 지도자는 온갖 조롱과 의심을 견뎌야 한다. 그러나 끝까지 버틴 자만이 새로운 길을 열고 운세를 뒤바꿀 힘을 얻는다. 무당은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번 끝을 본 줄 알았으나 그때마다 한국은 다시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무당은 대통령이 현재 예기치 못한 문제들에 대해 크게 시험받고 있으며 한시적으로는 지지율과 신망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코 쉽게 무너질 사주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무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다. 오랜 세월 무당으로 살아오며 조상과 신령이 내게 보여준 것일 뿐이다. 이를 믿을지 말지는 각자의 몫이다. 다만 2025년 예언이 가져올 파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것은 한국의 미래 그리고 국운을 뒤흔들 큰 바람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정말로 2025년 국운이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까? 복득한과 유명 무당이 말하는 2025년 예언이 실제로 실현될까? 대답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무당은 향후 한반도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복득한도 두 머리를 가진 용이 하나로 합쳐지는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분단 국가인 한국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되며 2025년 미래에는 이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방향으로 국운이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분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한국의 국운이 완전히 도약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두 예언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복득한의 예언이든 한국 유명 무당의 2025년 예언이든 결국 시간만이 그 진실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무당은 대통령의 운세가 어려운 겨울을 지나 새봄에 이르러 바뀐다고 구체적으로 시점을 언급했고 복득한은 뱀의 5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시점에 큰 변화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각각의 말이 가리키는 구체적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정점을 2025년 국운이라는 시기로 보는 견해는 일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예언의 내용을 기억해 두고 실제 역사가 어떤 길을 걷는지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2025년 미래가 열리는 문턱에서 우리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과연 이 두 예언이 만나 만들어낼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역사적 장면이 펼쳐질지는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언들을 보고 어떤 해석을 하셨는지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최고의 무당 2명이 조금은 충격적인 윤 대통령의 사주와 그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두 무당 중 어떤 무당의 신점이 더 정확할지 판단해 주세요. 무당 A.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이는 강직함과 속삼재. 무당 A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기를 받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앞날을 예언해온 이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날것의 신통력을 지닌 경우가 많아서 때로는 경험 많은 이들보다 깊숙이 들어맞는 점괘를 뽑아낸다고도 합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본 경위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정체를 모르고 단순히 이 남자분의 생년월일을 보고 성격이나 미래를 좀 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무당 A는 흔쾌히 사주풀이를 시작했고 몇 마디를 뱉자 주변에서는 사실 이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무당 A가 크게 당황했을 법도 했지만 오히려 태연하게 점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 A가 내놓은 점괘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무당 A가 예언 내용입니다. 이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한번 꽂히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지요. 그런데 그 고집이 가끔은 본인에게 득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삼재가 이미 지났다고들 말하지만 사실상 속 삼재라고 부르는 운세 흐름이 계속 따라다니는 형국입니다. 겉으론 삼재가 끝났다고 말해도 사주 어디엔가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게 있어서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속 삼재는 관재와 사고수를 특히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이분의 사주엔 관운이 강하긴 합니다. 고집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운명이 보이긴 하죠. 이미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부분은 현실화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주변에 적도 많고 좋아하는 이도 많지만 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면 굵직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어요. 관제 문제, 즉 법적인 문제나 수사, 소송 같은 것들이 쉽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분에게는 자칫하면 사고수가 따라다니니 늘 건강이나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큰 무리가 오거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올해 운세는 어떨까요? 하고 묻는다면 상반기까지는 조금 답답하거나 구설이 따를 수 있다는 흐름이 보여요. 주변에서 말이 많고 본인 스스로도 일단 막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보니 여러 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지요. 다만 여름을 지나면서 점차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구설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풀리는 계기가 생길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직면한 난관이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5년 여름 즈음이 되어야 어느 정도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어요. 구군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도자로서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리더십을 펼치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변의 모략이나 허점을 관리 못한다면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분에게 중요한 건 사람 관리와 관제 조심이라는 두 마디로 요약됩니다. 인복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인복을 스스로 차버릴 위험도 높아요. 반대로 말하면 조금만 세심하게 주변을 다독이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면 사주가 원체 강해서 큰 기회를 잡습니다. 미래 전체로 볼 때 이분은 스스로 성격을 다스리기만 한다면 무난한 길을 갈 수 있어요. 다만 사고수, 관제수 같은 것은 언제든 잠재되어 있으니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과 얽힌 묘한 점을 굳이 꼽자면 강인한 외유에 속은 많은 이들이 그 내면의 단단함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라고 할까요? 처음엔 부드럽게 대하더라도 중요한 순간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념이 때론 본인을 구원해주지만 때론 본인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말했지만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꽤 강하게 버텨낼 운명을 가졌다. 그러나 주변 사람, 관제, 사고수만 조심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구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무당 A의 말은 이렇듯 간단치 않았습니다. 특히 삼재가 끝나도 속 삼재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돋보였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운세는 강하지만 구설과 관제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단어는 조심과 사고수 그리고 여름 이후의 반전이었는데 그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가늠하는 주요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당비, 윤석열 대통령의 인덕 부족론과 34월의 분기점. 두 번째 인물, 무당비는 조금 다른 색채를 지닌 베테랑 무속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깊은 산중에서 신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굵직한 인사들의 운세를 봐줬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결코 대중 앞에 자주 서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는 어느 날 불쑥 들어온 의뢰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당비 역시 처음에는 특정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단지 이 남자분의 성격, 운세 그리고 향후 일에서 인연이 궁금하다는 요청을 받았을 뿐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무당비는 사주를 펼쳐보고는 몇 가지 찝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스태프가 사실 이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라고 알려주자 살짝 놀라면서도 그러면 더 조심스럽네라고 말하며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우선 이분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강단이 있어 보이고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를 믿는 듯합니다만 사실 주변 인복은 풍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덕이라고 하는 요소인데 의외로 측근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배신을 당하기 쉽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격이 고집스럽고 추진력도 뛰어나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내부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구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에서 나서야 할 시기와 물러나야 할 시기만 잘 구분하면 국운과 함께 움직이는 큰 물줄기를 잘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운세를 놓고 말하면 상반기에는 구설과 비난, 내부 갈등 같은 문제가 거세게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별다른 큰 대외적 사고가 없어도 내부적으로 금이 가거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3, 4월쯤부터 작게나마 반전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34월의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향후 6월, 7월 그리고 2025년 전체의 운세까지도 연결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마도 그 발언이 국민 정서나 정치 세력의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지지층을 다시 확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망시키면서 또 다른 구설을 낳을 수도 있지요. 이분은 무얼 해도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본인의 장단점을 인정받게 될 사주입니다. 짧게는 몇 달 안에 인기를 얻고 잃는 정치인들과 달리 한번 흐름을 잡으면 꾸준히 유지하긴 하지만 그 과정이 험난할 수 있지요. 미래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조금 더 낫다는 흐름입니다. 특히 올해 을사년, 이 시기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 중요한 도약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국운도 함께 움직이니까 현재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2025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해소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만 이분에게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린다면 본인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하려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려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뢰를 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원체 인덕이 부족한 편이라 본인이 직접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품어주지 않으면 쉽게 내 편을 만들기 어려운 사주거든요. 이분 사주의 특징은 본인이 원하는 때는 일이 잘 안 풀리는 반면 주변에서 이제 끝났구나 할 때 오히려 반격을 해서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이한 사주죠. 이 흐름이 국가의 미래와도 얽혀들 수 있어서 특히 2025년 이후를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 추진력 그리고 끈질긴 생존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부족한 인덕을 채워줄 만한 인연만 끌어들이면 앞으로의 운세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무당비의 의견에서 돋보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34월에 하게 될 말 한마디가 하반기와 2025년 국군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인덕이 부족하나 본인이 노력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선 무당 A의 사고수나 관제수 경고와 맥이 닿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관제와 구설 그리고 분기점, 두 사람이 전혀 교류하지 않았음에도 놀랍게도 일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무당 모두 구설과 관제수를 경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받는 공격이야 당연히 많겠지만 그 정도를 넘어선 법적 위험이나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올 상반기에 별다른 실책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당 A는 여름 이후를, 무당 B는 34월의 발언 이후 67월을 핵심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결국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호의적인 흐름으로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인복을 둘 다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무당 A는 조금만 잘해도 잘 터지는 덕이 있으니 스스로 사람을 멀리하거나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무당 B도 인덕이 부족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길만 찾으면 운세가 상승한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사람을 잘 다루고 주변 세력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경고한 셈이죠. 2025년 예언과 국군에 대한 두 무당의 시각. 그렇다면 무당 A와 무당 B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2025년 을사년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무당 A는 여름이 되어야 본격적인 전환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굵직한 사건이 이어지거나 잡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윤 대통령이 주변을 잘 추스르고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잘만 버틴다면 2025년이 새로운 국운과 함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말한 것이죠. 무당 B 역시 예언하자면 이분은 완전히 가라앉는 시기가 올 듯하면서도 그 타이밍에 반전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곧 국운과 결합할 경우 뜻밖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죠. 다만 그 시너지가 긍정적으로 발현될지 반대로 더 큰 갈등을 일으킬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언행과 인사 운영에 달려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주가 단지 좋다 혹은 나쁘다만으로 구분하기엔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주는 단순한 결과론이 아닌 그 사람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좋게도 흘러갈 수 있고 나쁘게도 흘러갈 수 있죠. 두 명의 최고 유명 무당이 공통으로 지적한 위험 요소인 관제, 구설, 사고수와 해결의 열쇠인 인복, 언행, 시기 조절을 조금만 주의 깊게 관리한다면 그 험난함을 피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통한 2025년 국운 예언을 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지가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무당들의 예언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지만 우리가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선 일종의 흥미로운 가이드라인을 얻은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쉽게 두 무당의 사주풀이와 예언을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무당 A, 겉삼재가 끝나도 속삼재가 여전히 따라다니는 사주. 구설, 관제, 사고수를 특히 조심해야 함. 고집이 강하고 추진력도 좋으며 높은 자리에 오를 운명이나 주변 관리를 잘못하면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여름 이후 흐름이 좋아진다. 커다란 분기점이 올 수 있으며 이때 국운과도 연동된 변화를 맞을 수 있음. 무당 B, 인덕이 부족한 사주라 내부 측근에게 배신당하기 쉬움. 그러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면 흑백이 바뀔 수도 있음. 상반기엔 답답하고 내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나 34월의 말 한마디가 운명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음. 67월 넘어가면서 점차 안정을 찾거나 반전을 맞이함. 다시 한번 큰 결단이나 반전이 예상됨. 국운의 흐름과 맞물리면 큰 시너지 또는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 결국 대동소이한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당장 올해까지는 험난한 과도기가 이어질 수 있고 여름 전후로 반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둘의 점괘를 접한 독자라면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여러 사건과 변화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두 무당의 윤석열 대통령 사주 분석과 2025년 미래 국운 예언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정치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오롯이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며 우리의 일상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닙니다. 이상으로 두 명의 최고 유명 무당이 전해준 윤석열 대통령 사주 분석과 2025년 예언, 국운, 미래, 운세, 미스터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운명이고 어디부터가 선택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에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예언과 조언들을 흥미로운 이야기로서 음미하시고 나날이 펼쳐지는 현실의 전개와 비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두 무당의 예언 중 어떤 무당이 더 신통할지 판단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